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요 모든 단어를 다 알아야 100점이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수능을 보면은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저도. 근데 수능을 못 맞추진 않습니다.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자신은 있어요. 근데 단어를 다 할 자신이 있느냐? 그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항상 단어라는 거는요 맥락이 있어요. 맥락. 항상 우리가 단어는요 맥락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맥락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단어를 외울 때는 예문과 함께 외워라라는 거를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거꾸로 말해서 선생님 그럼 우리가 단어장으로 암기하는 거 이거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얘는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된 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말이 잘못됐냐면요 암기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요 암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노출이에요. 노출 빈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노출 빈도를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 것 같은 단어랑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단어는요 그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여야 된다가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포브스 기사가 있어요.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저걸 해놨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팔로우를 해놨었는데 포브스 기사 이제 영자 신문을 좀 한번 읽어보려고 포브스 기사를 이제 팔로우했습니다. 근데 부끄럽게도요. 저도 잘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읽는데 막 술술술 익히진 않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알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건 아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파악하라고 하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포브스 기사가 하나 올라오면은 그걸 다 해석하는데 30분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냥 단순했어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인드 읽기가 싫어요. 읽기가 싫어. 왜냐면 그거 다 사전 검색해갖고 이게 이 뜻이구나 저게 저 뜻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제 검색하면서 봤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이거를 단어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별도의 단어장. 이제 제가 집에서 쓰는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옮겨 적었습니다. 포브스 기사를 보고. 그래서 이 단어를 별도로 암기했는데 좀 이걸 운이 좋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코로나가 작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자 신문에서 뜨는 게 맨날 코로나 관련된 얘기밖에 안 떠요. 맨날 소셜 디스턴스 뜨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단어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올라갔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 노출 빈도가 올라간 단어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한번 정리해놓은 단어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내가 써놓은 단어장을 보고 여기에 있네. 맞아 이 뜻이었지. 자 그러면 지금 벌써 4번 노출된 거예요. 4번. 처음 봤을 때 내가 단어장에 썼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단어장을 봤을 때 총 4번 노출된 겁니다. 저한테요. 자 그러면서 노출의 빈도수를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외우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게 진짜 단어를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암기하는 거. 결국 단어를 우리가 처음에 한 번 봐갖고 외우는 거는요. 그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우리 중간고사 대비하기 전에 단어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름방학 시즌에. 그때 봤던 거 내가 아무거나 뽑아서 테스트 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분명히 여러분이 틀리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노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왔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쌤,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이 뭔가요? 많이 노출되면 돼요. 많이 노출되면 돼. 내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네 friend 다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알아요. 야 그러면은 intimate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봐. 나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뭔 뜻이야? 친밀한. 친밀한. 또. 이 친구란 뜻이에요. 얘도 친구예요. intimate도. 얘도 친구고요. 근데 우리가 friend는 아는데 intimate는 왜 물을 거예요? 둘 다 친구란 뜻인데.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friend라는 친구는 굉장히 많이 보지만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intimate는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노출 빈도가 적은 단어죠.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friend는 쉬운 단어, intimate는 어려운 단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단어가 쉽다 어렵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그 빈도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언어의 난이도가 어디 있어요? 난이도라는 게 어디 있어? 엄밀히 따지면. 근데 우리가 그 난이도를 결정짓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단어의 난이도는 노출 빈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심플해요.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기계식으로 암기하듯이 인티메이트 친밀한, 인티메이트 친구, 인티메이트 넌지시 컨네너 이거를 그냥 기계식으로 막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장을 통해서는 이 노출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문에서 적용을 하려면은 굉장히 수십 번으로는 안 돼요. 수백, 수천 번의 노출이 돼야만 우리가 어떤 수능 지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초도 안 돼서 바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friend라는 단어를 봤을 때 friend가 뭐지? 1, 2, 친구 이러진 않잖아.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긴 지문을 우리가 한 지문당 1분 46초 내로 컷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느냐? 일단 그게 가능하려면은 적어도 해석에서 막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단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도의 이런 지문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던져줄 생각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는 철저하게 이 빈도수를 높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너네한테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따로 뭐 조사를 해라 이런 거 안 시킬 거예요. 그런 거 안 시킬 거예요. 의미 없어요. 단어 조사 시켜봤자 뭐해. 까먹어요 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독해를 하면서 분명히 막혔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면서요.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 풀면서 그냥 몰랐던 표현이 있잖아. 체크만 해. 체크만. 표시만. 찾을 필요 없어. 찾지도 마. 그냥 표시만 해. 그러면은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를 하면은 나의 대략적인 어휘력이 그냥 이 정도구나. 여기서 어휘력의 체크를 할 때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2초 내로 떠오를 수 있는 단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딱 봤어. 모르겠네. 체크. 막 머리 쥐어 짜내갖고 막 한 5초 생각해서 이거야. 이거는 모르는 단어예요. 언제 그러고 앉았어.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거든요. 단어는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휘력을 점검을 해본다면요. 여러분께서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제가 서로 다른 유형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줄 겁니다. 매 시간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모내기를 만들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모내기 자료랑 같이 줄 겁니다. 변형 문제도 줄 거예요. 근데 변형 문제는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변형 문제는 부수적인 용도고요. 주된 용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하실 때 우리가 학원에서 모의고사 이제 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제가 해설을 하겠죠. 어려운 질문 위주로 해설을 하고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로는 첫 번째는 모르는 어휘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만. 그렇게 해갖고 나의 이제 노출 빈도수를 높이는 쪽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어차피 소재가 겹치는 게 많거든요. 맨날 나오던 거 나와요. 소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 만약에 소재가 외래종이야. 그럼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외래종. 외래종이 소재야. 그럼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독해 숙련도가 아직 낮은 거예요. 외래종. 막 이런 거 나와. invasive 막 이런 거 나와. invasive species. 막 이런 단어 나와. 그럼 이 외래종 갖고 뭔 얘기할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 생태계 파괴. Destroy ecosystem. 됐어? Destroy만 조금 어려워지면 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재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또 이런 소재도 많이 나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런 소재 되게 많이 나오거든. 실제 모의고사 읽다 보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티끌모아 태산이다가 될 수도 있고요. 내용이. 아니면 좀 약간 부정적인 어감으로 가볼까요? 처음에 내가 작은 부탁을 하면은 나중에는 더 큰 부탁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재의 골자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한테 엄청난 지적 수준과 배경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평가원에서는. 오케이? 다 비슷한 류로 출제를 한단 말이야.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재가 겹치는 게 많이 있다는 거는 결국 그 소재에서 출제할 수 있는 어휘도 한정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겹치는 어휘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겹치는 어휘가 많이 나온다. 그럼 이건 뭐다? 빈출되는 어휘가 많다. 그래서 막 수능 빈출 어휘 모음집, 단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EBS 연계교재 복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빈출도가 높다. 빈출도가 높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거를 많이 읽다 보면은 노출되는 그 노출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표시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두 시험지를 비교했을 때 아, 내가 여기에서도 이 단어를 몰랐는데 여기에서도 이 단어를 몰랐네?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분명 접점이 있을 거라고요. 접점이. 아니면 비슷한 뉘앙스가 나온다던가. 그 단어를 정리하면 진짜 베스트예요. 그 단어를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모르는 단어 의미 다 써놓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주 빈출되는 어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괴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파괴하다가 내가 destroy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devastate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몰랐어. 그러면은 아 파괴하다에서는 난 devastate를 몰랐구나. destroy는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devastate가 나왔고 또 여기 시험지에서 devastate가 나왔어. 그러면은 아 내가 이 두 군데 다 형광펜이 체크돼 있구나. 그럼 이거는 빈출이 높다라는 거겠죠. 빈출도가 높은 어휘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별도로 우리가 정리해서 따로 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선생님, 아니 빈출 어휘가 있는 단어장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빈출 어휘를 내가 정리하는 거랑 단어장을 보고 외우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아예 달라. 왜 다를까요? 빈출 어휘는요. 그 빈출 어휘 단어장은요. 말 그대로 빈출 어휘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단어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 빈출어휘에서 뽑는 건 뭡니까? 아, 진짜 내가 모르는 단어만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전용 단어장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는 일단 표시만 합니다. 근데 이건 1일차에만이에요. 1일차에만. 1일차. 2일차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갖고 내가 어떤 단어, 어떤 표현에서 좀 약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서 노트나 아니면 뭐 스프링 노트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개인 노트를 좀 더 선호합니다. 스프링 노트는 어차피 갈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2일차부터는 여러분께서 그 이제 개인 노트에 좀 이제 그 겹치는 분이 있겠죠? 겹치는 어휘. 여기서 겹치는 어휘라는 거는 아예 똑같은 단어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상승에 대한 단어가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도 상승에 대한 단어가 나왔어. 근데 두 단어가 달라. 다른데 어쨌든 의미는 상승이야.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내가 상승에 관련된 표현을 이것 말고도 다른 유의어도 내가 알아야겠구나. 내가 이거를 많이 몰랐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겹치는 어휘,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이런 거를 사실은 정리를 해야죠. 사실 이게 여러분 말로 들어봐도 느껴지겠지만 오래 걸려요.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장담한데요. 효과는 짱이에요. 효과는 짱이에요. 진짜. 이 단어를 내가 찾아갖고 이게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직접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찾은 단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장을 다시 넣어서 해석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진짜 웬만하면 안 까먹습니다. 웬만하면 안 까먹어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단어를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 시험에서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 대부분의 단어는 어디에서 발췌가 됩니까? 고3 수준 어떤 지문에서 발췌가 되는 거죠. 근데 고3 지문의 끝판왕이 뭐예요?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지문에 있는 어휘를 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뭐 도와주고 할 것도 없어요. 저는 방법만 제시를 해줬고요. 됐죠? 이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해본 거예요. 저는 약간 좀 가슴 아픈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단어장을 살 돈이 없었어요. 단어장을 살 돈이 없어서 이건 무료로 뽑을 수 있잖아. 수능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요.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어장을 사본 적은 편입영어 공부할 때 말고는 전 단어장을 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재수 없는데 제가 쓰는 걸 당시에는요. 전 모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왜? 어차피 거기였거든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나오는 단어들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단어만 집중해서 외웠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단어에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능 볼 때는요. 제가 학습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가 약한지 뭘 모르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파악을 해갖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실력 상승이 있다라고 했죠. 내가 단어가 약하대.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공부법 하나 제시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다음 주부터는 내가 아니라 딴 쌤이 수업하는데 잠깐만. 2일차부터니까. 다음 주 구경하러 올게요. 네. 구경하러 올게요. 내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선생님한테 인수인계를 할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전달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네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구경하러 올게요. 중간에 한번 와갖고. 야, 한번 봐봐. 이러면서. 어찌됐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변형 문제 있잖아요. 변형 문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도 그냥 노출도 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거 뭐 맞춰봤자 뭐해.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단어를 한번 내가 체크를 해봤어.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건 선택이에요. 뭐 써서 조사를 한다 안 한다 그건 선택권으로 드릴게요. 안 찾아보셔도 되고요. 안 써봐도 됩니다. 근데 변형 문제 풀 때 똑같은 지문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 변형된 버전이. 그러면 그때마다 모르는 단어, 내가 체크해놨던 단어는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노출 빈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단어 성과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이해 안 된 거 없죠? 숙제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세 분 다 틀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1번 먼저 볼까? 21번 맞은 사람. 다 맞았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고 잠깐만. 그러면은 29번은 다 맞았냐? 어법 문제 맞았어? 미나도 맞았고? 한서도 맞았어? 뭐야? 오답률 높은 거 다 잘 맞췄네? 근데 참고로 29번은 내가 정규반 수업에서 한 적이 있어. 기억났어? 대동사. 맞아. 그거야 그거. 그러면은 33번. 이거 좀 이게 오답률 1이었거든요. 33번 맞춘 사람. 없어요? 미나 틀렸어? 나서 틀렸고? 규리도 틀렸어? 이 지문이 어려웠어. 괜히 오답률 1위가 아니죠. 이거를 그때 그때 고3 애들이 답을 뭐로 많이 골랐더라? 3번이었나로 많이 골랐나? 기억이 안 나네. 정답 몇 번을 했어, 여러분은? 몇 번 했어? 미나 몇 번? 3번? 저 5번. 5번? 다양하게 나왔구나. 뭐야? 자, 그러면은 33번을 같이 볼 건데 이 자료는 좀 먼저 줄게요. 자, 일단은 이거는 변형 문제입니다. 다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준비 다 해봤어. 갑지, 모내기 까지 다 드렸습니다. 33번을 볼 건데, 자, 여러분이 모내기 자료를 받았으니까 요거를 띄워서 좀 할게요. 잠시만요. 33번이 21쪽? 오케이. 요 질문이 최근 수능에서 봤던 것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거든요. 최근 이제 이 몇 개년 수능에서 2018년도에 시작된 거니까 18, 19, 20 총 3번의 수능이 있었잖아요. 이번까지. 근데 이 3번의 수능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가 이겁니다. 33번 문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시범 강의할 때 이 지문을 되게 많이 쓰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문제랑 이제 이 한쪽에는 문제, 한쪽에는 이 모내기 이렇게 같이 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의 위치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죠. 자, 잠깐만요. 죄송해요. 저도 모의고사 문제랑 좀 같이 띄워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딨냐 33 여기 있다. 자 이걸 좀 같이 띄워서 좀 같이 좀 전환하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지금 빈칸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먼저 볼게. 얘들아 잘 봐봐. 되게 신기하겠다. 따라서 heritage 문화유산은 빈칸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첫 문장 봐봐. 첫 문장이 뭐라 나왔는가? Heritage is 이렇게 나와 있어. 됐어? 문화유산은 블라블라다. 마지막도 어때요? 따라서 문화유산은 블라블라다. 이렇게 나왔죠. 구조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사실상 구조가 똑같아. 그러면은 사실상 첫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네. 그렇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럼 이거를 그 모내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이 뭐라고 나오는가? 문화유산이 관련성이 있대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핵심 소재는 문화유산이죠. 뭐랑 관련이 있는가? 또 ways,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In which web selected natural artifacts, mythologies, memories, and traditions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선별적인 물질적 인공물, 신화, 기억, 그리고 전통이 자원이 된대요. For the present,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그런 방식과 관련이 있대요.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뭔 말인지 쉽게 냈다면은 이 문제가 오답률 1위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일단 우리가 직독치기 한 걸 기반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아주 선별적인 물질적 인공물, 신화, 기억, 전통 이런 거 나왔어요. 그럼 이 샘플로 나와 있는 이 예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뭔가 옛날의 것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얘네들 이런 애들 뭔가 되게 옛 것 이런 느낌 들지 않아? 그렇잖아. 아주 선별적인 물질적 인공물에 대한 예시 딱 하나만 들어볼게요. 콜로세움? 이런 거? 물질적 인공물이잖아. 인간이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근데 선별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 이 쉽게 말하면은 뭔가 선별했다는 건 골랐다는 거잖아. 그럼 골랐다는 거는 누구나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공물 이어서 골랐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그런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간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오래됐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다 오래된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 것이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된대요. 옛 것이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대. 이 문화유산이라는 거. 문화유산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옛 것이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옛날과 현재라는 이 관련성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옛날 거죠. 그렇죠? 이건 현재를 위한 거로 했으니까. 자, 이거를 파악하고 들어간다면 아주 베스트 스타트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 다음 내용을 보면은 The content, interpret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resource. 그 자원의 내용, 해석, 표현은 선별된대요. 뭐에 따라서?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된답니다. 즉, 설명을 하자면 imagined past. 자, 상상된 과거는요, 제공하는데 문화유산을 위한 자원을 제공을 한답니다. 어떤 자원, 어떤 문화유산이냐? That is to be passed on to an imagined future. 상상된 미래로 전달될 수 있는 유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대요.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뭔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자원의 내용이라고 했죠. 여기서 뭐 이런 게 이 그 자원의 내용, 해석, 표현이 뭐 현재에 대한 요구로서 이거에 따라서 선별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 것이 현재를 위한 자원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린 거야. 문화유산이라는 건. 자, 문화유산이란 건 뭐지? 옛날부터 거슬러 내려오는 것, 어떤 특정한 어떤 물체, 뭐 아니면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유형의 것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문화유산이 있어. 근데 이 유형문화유산이 무엇이다? 이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현재를 위한 자원이다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야. 현재를 위한 자원이다. 현재를 위한 자원이다. 현재를 위한 어떤 소스일 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됐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현재를 위한다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 고인돌이라 해볼까? 이거 뭐예요? 물질적 인공물 아니야? 맞죠? 물질적 인공물이야. 근데 이 고인돌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유산이지. 문화유산이야. 근데 이 고인돌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고인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국사 시간이나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배우죠? 이게 뭐 무덤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고인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고인돌이라는 문화유산은 현재를 위한 자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고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무덤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바는 뭔데요? 옛날부터 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위에다가 뭐 무덤을 좀 높게 세워준다든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고인돌이라는 거를 이제 갖다가 쓰는 거겠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가 돼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세계에서 많이 뭐 이제 그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많이 있는 문화유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전달함으로써 약간 좀 쉽게 표현하자면 국뽕?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설명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고인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됐어?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거 그 자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이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 우리의 니즈에 따라서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됐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볼게. It follows to. 자, 또한 말이 되는데 대절이야.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자, 한마디로 뭐라고요? 옛것이라고요. 옛것의 의미와 기능이 are defined. 정의된대요. 현재. 지금 대놓고 말했네. 됐어? 실제로 고인돌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건 몰라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몰라.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 아니면 모르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는데? 상상된 과거라고 표현했잖아. 상상된 과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봤을 때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 정말 팩트는 몰라요. 정말 팩트는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간 우리가 고인돌을 무덤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다? 현재의 용도에 기반해서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문화유산이라는 건 또 무엇이다? 예전의 것을.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의 것을 현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용도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됐어? 이렇게 내용이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계속 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Further, 게다가 heritage, 유산은요 is more concerned with meanings. 자, 또 나왔네? 뭐와 더 관련이 있다? 의미와 관련이 있대요. Than material artifacts. 물질적 인공물보다 의미와 더 많이 관련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잘 보세요. 의미가 나왔고요. 물질적 인공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인공물은 뭐냐면요. 고인돌이에요. 의미는 뭘까요? 무덤이다. 그래서 이해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고인돌이라는 그 돌덩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돌덩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란 거야. 그거랑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고인돌 자체, 그 돌덩이 자체의 어떤 희한한 모양 때문에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인돌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땅에다가 묻어요. 이게 한 5,000년 뒤에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이게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 아, 옛날 5,000년 전에 살던 현대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밥을 먹었구나 하면서 뭐 이게 뭔가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밥그릇 자체가 중요할까? 아니요. 이 밥그릇이 어떤 재질로 돼 있고 이런 게 중요해요? 아니요.
이 밥그릇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자체보다 물질적 인물 그 자체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됐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It is a former라고 나오는데, 자, former라는 거는 전자죠. 우리가 letter가 후자고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앞에서 나왔던 요거죠. 어디 갔냐? 의미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게 전자겠죠. meaning이 전자. material artifact가 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전자래요. 뭐가? 대절이야. give value. 또 나왔네. 가치를 부여하는 거. 가치를 주는 건 뭐라고? 전자라고. 의미라고. 의미. either cultural이든 financial이든. 그러니까 문화적이든 재정적이든. 어쨌든 간 가치를 부여하는 건 의미이지 그 자체 인공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검이 있어요. 어떤 칼이 있어. 칼. 아니 안 그릴게요. 자, 칼이 있어. 어떤 칼 두 자루가 있어. 근데 둘이 재질도 똑같고 만들어진 연도도 똑같아. 근데 얘는 어디 백정이 쓰던 칼이야. 얘는 막 왕실에 보관되어 있는 검이야. 그래서 무슨 막 되게 의미가 깊어. 그럼 당연히 얘가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 문화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건 의미겠죠. 의미. 이해되시죠? 자, 후자 그리고 이제 후자에게는요. And explain.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건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infinity world pas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무한하게 많은 과거의 것들로부터 왜 걔네가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 바로 무엇이다? 전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의미가 중요하다. 위에 거 한 번 더 말한 거예요. 문화유산에서는 그 자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보다 그 녀석이 내재적으로 담고 있는 그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turn, 결국에는 they may later be discarded. 그것들은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대요. 그럼 우리가 뒷내용을 보지 말아볼게요. 안 볼게요. 그것들, 즉 그 문화유산은요. 버려질 수도 있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버려질 수 있을까? 그 의미가 퇴색되면. 맞아요? 우리가 고인돌이라는 녀석이 의미가 이 고인돌이라는 게 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덤이니까. 높은 사람의 무덤이니까. 됐어요? 이게 이유겠죠? 근데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인돌에 대해서 뭐 역사학자들이 이제 막 또 이제 연구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무덤이 아니었어. 무덤이 아니었고 그냥 별 의미 없는 거였어. 그럼 뭐야? 이제 얘 문화유산 아니다. 버려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뒤에 어떤 내용 나와야 돼? 그 의미가 퇴색된다. 됐어? 이런 내용 뉘앙스가 나와야겠죠.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게요.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ies, 현재 사회의 요구가 change, 변화함에 따라서요. 여기서 현재 사회의 요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덤이라고 믿고 싶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무덤이 아니래. 그러면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였는데 이 요구치가 변화되네요. 그러면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엇입니까? 의미, 내재된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재된 의미가 변화하면서요. 또는 심지어 as is presently occurring. 자, 현재 발생할 때랍니다.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라고 나와 있죠. 즉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 재창조되어야 된답니다. 과거가 재창조되어야 된대. 현재를 위해서 과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은요, 당연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사실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야? 현재에서의 해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야.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지. 됐어? 근데 이 해석이 변화가 돼버려. 그러면 뭐야?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얘가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문화유산의 가치라는 거는 뭡니까?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결정된 거잖아. 됐어? 실제 얘가 과거에 어땠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현대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화유산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고 말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은 뭐랑 관련성이 있는 거야? 현재의 니즈랑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어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어서 봅니다. thus, 따라서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보기 전에, 자, 아까, 어디 갔냐? 아까 띄웠던 걸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왔어요. thus, 따라서. 문화유산은 블라블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빈칸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현대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대충 이런 뉘앙스 나오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실제 모내기 교재를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정답이 2번이었죠.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라고 나왔습니다. 얘 자체가 벌써 추상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됐어? 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마지막 문장 여기죠? 2번.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니까 as하고 as 나왔죠? 그럼 뒤에 있는 것만큼 뭐뭐아니잖아. 그렇죠? 뒤에 있는 게 뭔데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과거를이에요. 이 forgetting의 목적어는 the past예요. 과거를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과거 그 있는 것에 관한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에 관한 거예요. 자, 말이 어렵죠? 이거를 좀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as1급 as를 해석할 때 너네가 좀 이 헷갈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as1급 as는 동등 비교라고 하죠. 동등 비교.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과거를 잊는다는 것,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둘이 뭐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둘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유산이라는 거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야겠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과 기억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뭘 말하는 걸까? 과거를 기억한다? 과거를 잊어버린다. 이게 상징하는 의미를 알아야겠죠.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내용 다 했어.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까지도 다 알았어.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거에 실제로 어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내용 파악 다 했죠? 됐죠? 아,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일까? 과거를 기억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하는 건 있는 거. 이걸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내용은 이해됐지? 내용이 안 된 건 없죠? 괜히 오답률 1위가 아니에요. 정답부터 더 어렵잖아요. 아, 참, 아까 전에 잠깐만 다른 보기 볼게요. 아까 3번으로 답 고른 거 있었잖아요. Neither concerned with the present nor the future. 현재와 과거 둘 다 관련성이 없다. 문화유산이. 맞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현재와 가장 관련성이 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번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 1번으로 그런 것도 있었죠. A collection of memories and traditions of a society. 그럼 사회, 기업과 전통의 집합체래요. 사회,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냥 컬렉션, 그냥 수집품이라는 거잖아. 그럼 1번은 어떤 거에 좀 더 의미를 두는 거야? 의미가 아니라 인공적인 그런 아까 뭐라고 나왔었죠? 인공물? 인공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아까. 그냥 인공물에 좀 더 가치를 둔다는 똑같은 말인 거죠. 아니, 그냥 수집품이라고만 나왔으니까. 문화유산은 그냥 수집품일 뿐이다. 아니잖아. 의미가 중요하다 했었잖아. 그러니까 1번도 아니죠. 됐어? 5번은 어떨까? About preserving universal cultural values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래요.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한다? 보편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한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죠? 보편적인 제일 틀렸죠? 왜? 변화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현재 니즈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죠. 됐어? 4번도 볼까요? A mirror reflecting the artifacts of the past. 과거의 인공물을 반영하는 거울이래요. 과거의 인공물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거는 과거의 인공물, 똑같은 고인돌이 있어. 그거를 그대로 현대에서 보여주는 거다. 그럼 얘도 어때요? 1번이랑 비슷한 거죠. 됐어? 인공물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4번도 아니죠. 됐어? 자,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는 알았어.
그래서 이게 왜 정답이냐고. 그걸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 될 테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맞는가. 손 좀 닦고 올게요. 많이 틀려. 많이 틀려. 걔 많이 틀려.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대학 갈 수 있을 거. 이거 받은 거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이었는데 바꿨어. 야, 이쁜데 그거?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보자. 아, 싫어. 파란색은 괜찮잖아. 아니야. 뭐. 야, 파란색까지 괜찮아. 야, 연두색 노란색이 이쁘지. 어떤? 보라색. 바꾼 거였네. 야, 근데 연두색이었어. 초록색이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였지? 연두색. 진짜 촌스러운 연두색. 자르자. 몇 개 남았어? 이거밖에 안 나와. 자르자. 오늘 이거 없어. 떼고 싶어. 안 나왔네. 너무 신경 쓰여. 아, 그럼 그렇지. 야, 집 가서 한쪽 커피 먹자. 뜯었어. 다 뜯었어. 괜찮아, 내일 안 와? 안 가. 안 와? 안 가. 동아리인데? 안 가. 나빠. 화이팅. 나빠. 사진이 올 거야. 야, 만약에 발표, 우리 조원이 아무도 안 오면 발표를 못 하지 않을까? 그치. 그지? 서진이도 오지 말라 할까, 그냥? 너도 아니, 아영이도 안 오고. 너도 안 가.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거지. 그러면은, 쌤이 저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발표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아영이 내일 안 오는 거야? 아영이? 서진이가 꼬시던데. 너. 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면 안 하지 않을까? 너 혼자 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자료에 서진이 노트북에 있단 말이야. 아. 그거 어쩔 수 없네. 그지? 서진이 오지 말라 할까? 아, 서진이 와? 내일? 내일 온다고 했거든. 음. 코로나 검사 받아가지고 응? 무슨 그 학원 친구가 코로나 걸렸다고. 서진이? 응. 그럼 걔못 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모르겠네. 여기 아영이도 오지 말라 해. 아영이 안 올걸? 걔가 올 리가 없지. 야, 아무도 오지 마. 나 혼자. 걔는 진짜 올 리가 없는데. 서진이랑 안 와, 그러면? 모르겠어. 아니 와도 늦게 온다고 했는데. 밀접각 줬자래? 아니 그건 아닌가 봐. 발표인데 내일. 발표라서 빠지는 거야, 현서야. 뭐가? 동아리? 나? 어. 내일. 맞네. 맞네. 이렇게 넘어가자고. 아, 왜 생각을 못했지? 우리 동아리가 언제 있어? 동아리? 동아리? 발표? 아니. 동아리? 동아리? 내일 아, 내일 왜 만들기 있어? 있어? 아, 있지 않을까? 시험 2주 전부터는 안 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 시험 전에 한번 더?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그때 백신을 맞고. 근데 그때 별표야. 해야지, 해야지.
본인 발표야? 대박이네. 개인 실험 하는 거야. 아니 실험이 아니라 그걸 조사 그걸 펴고 싶은 발사라는. 우와. 지연이 지금 웃겠네. 갔겠지. 근데 난 좀 충격적인 게 2월 컬파이가 틀렸는데 내 내신보다 점수가 더 좋다는 걸 보고 나 충격 먹었어. 아 진짜? 난 내신 받아서 안 나왔는데. 내신으로 가야 돼. 수능 가야 되는데. 수능 잘하죠. 와 연세대 기본 1 아니야 영어. 할 수 있어. 또 볼 수 있잖아. 내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잖아. 그러니까 내신이 1.1 막 이래서. 1.1은 서울대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야, 근데- 우리 학교는 1.6이 고려대 갔다잖아. 아 진짜. 연세대가 고려대가 더 낫나 봐. 그런가? 아니 근데 우리 학교 자체가 고려대를 잘못하는 것 같아. 고려대가 2등 아니면 연세대 2등. 아 근데 과에 따라 다르긴 하잖아. 그렇지. 과가 까지네. 고려대 좋겠다. 아 눈물 나 진짜. 경대 경찰대 어때? 주디야. 경찰대요? 아니 진짜? 약간 경찰대는 약간 별개인 게 근데 그 대학을 듣고 경찰대 또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대 먼저 뽑아. 아 경찰대가 먼저야? 수능보다? 경찰대 시험지 따로 먼저 가. 경찰대 시험보다 따로 준비할 수 있어? 아니 수능 어차피 준비한다고 어, 하지. 맞아 수능 준비하듯이 하면 되긴 그럼 하는데 그거 합격하면 수능 안 봐도 돼? 아니, 수능도 봐야지 수능 점수도 들어가. 올려라. 30% 40%? 뭐가 30이야? 그러니까 그 수능 점수 반영 비율이 한 3, 40%? 아 많이 들어가. 그럼 나머지 다 경찰대 시험이야? 경찰대 시험도 있고 뭐 면접도 있고 그래. 바쁘겠네. 아니 잠깐만. 아니 일단 수능 보고 아니 나 어떻게 일단 공부부터 해야 돼. 내신 그럼 너는 경찰대랑 연세대 경제학과 막 이런 데 붙으면 어디 갈 거야? 일단 너무 붙고 싶어요. 어디 갈 거야? 너무 붙고 싶어. 절대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그렇지. 진짜 붙고 싶어. 만약에 붙는다. 못 고를 것 같아. 근데 일단 붙고 나서 말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김치국들이 길어서 붙고 나서 말해야 돼. 그럼. 138만 원짜리 배달 음식. 뭐? 뭔데? 킹카드. 미쳤다. 아 진짜. 138만 원 배민이야? 아니지. 배민 같은데. 배민이야? 대박이다. 맛있겠다는데. 맛있겠다. 138만 원에 배달을 시켜 먹어. 나 나랑 다른 세상인데. 미쳤다. 스케일이 나가. 음식 다 한. 해봤어? 뭔 거 같아? 기업과 있는 거? 기업은 뭘 의미하는 거 같아? 아니, 본문에 나와 있어. 본문에 나와 있어. 기업한다는 게 뭔 거 같아요? 뭔 거 같아요? 아니 씨 해봤다며. 네. 얘들아 기억한다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건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인공물이 주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 의미를 보존을 해갖고 미래로 넘긴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기억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인 거고요. 잊는다는 거는 라는 거죠.
이 두 내용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본문에. 둘 다 나왔잖아. 그렇죠?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요. AB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유형? AB 유형. AB 유형. AB 유형이 뭐냐면요. 잘 봐봐. 이 글의 이제 상태는 설명문이죠.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갖고. 그러니까 큰 골자는 이거죠. 현대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잖아. 이게 큰 골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 의해서 필요하면 보존이 된다는 거고 필요 안 하면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A와 B에 대한 내용이 둘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요. 5번이 왜 답이 안 되냐면은 5번은요. 프리저빙에 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에 대한 것만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지문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간직하는 거고 보존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문화유산이라는 게 보존만 했나요? 아니죠? 현대의 필요에 따라서 버리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럼 버린다는 내용도 나와야겠죠? 그럼 버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잊혀진다는 거잖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잊혀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잊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미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최근 수능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지문 중 하나인 그 문화유산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어렵죠? 어렵죠? 여기에서 그 사실 정답을 제가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저거를 봤거든요. 그 실제 고3 학생들이 그때 제일 많이 골랐던 답이 뭐였는가 이제 그걸 제가 한번 검색해봤는데 5번을 가장 많이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5번. 근데 5번이 사실 나머지 보기 중에서는 가장 그럴듯한데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다? 이 내용이 안 나와서 틀린 거예요. 이 내용이 안 나와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33번 지문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악명 높은 지문요. 그 다음에 또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 오답률이 높은 지문을 한번 봤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 번호대별로 좀 나눠서 좀 한번 볼까요? 오답률이 높았지만 여러분이 잘 맞춰줬던 거. 21번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잘 맞춰주셨더라고요. Refining the ignorance 갖고 나와 있는 거. 여기에서 이게 진짜 그 좀 잘 해야 되는 게 이게 반대 정답을 고르기가 되게 좋은 녀석이거든요. 21번 같은 경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잘 파악해서 풀어주신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요즘이잖아요. 요즘. 여기에서 밑줄 쳐져 있는 이 첫 문장이 결국에는 글의 주제문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명시적인 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과학은 can really be seen, 여겨질 수 있답니다. refining ignorance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지를 정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efine이라는 거는 뭔가를 정제하고 개선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무지를 정제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단서 문장이 있거든요. 혹시 단서 문장을 한번 뽑아볼까요? 단서 문장. 이 refining ignorance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요. 또는 어구도 좋고 절도 좋아요. 어디가 가장 설명이 잘 될까? 문제는 다 잘 풀었으니까. 무지를 개선하는 것.
커요. 저거를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 있어요. 이 첫 문장 자체를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일까? 그리고 왜 그게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일까? 그걸 또 같이 봐야겠죠. 자, 우리 현수는 혹시 어디로 뽑았습니까? 저요? 네, 너요. 홀스 뭐라고요? not concerned individuals but the next question. 그게 어디지? What is wrong here? 자, 우리 이걸로 봐야겠다. 어디요? What 몇 is 번? wrong? 아, 그레이 사이언티스트 있는 문장이야? 네. 그 문장 전체?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일단 뭐가 다 찾아.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이 문장 말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또 딴 분. 규리는? 어떤 걸 보고 답을 찾았는가를 아,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저는 더 노벨 프라이즈 문장 뒤쪽에 또 노벨 프라이즈? 또 노벨 프라이즈가 어딨냐? 아래쪽에 나 왜 못 찾겠냐? 어딨어? 또 노벨 프라이즈. 밑에서 7번째 줄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 잠깐, 나 22번 보고 있었구나. 죄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노벨 프라이즈. 요 문장을 보고 알았다? 네.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미나는? 저도 귤이랑 귤이랑 똑같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랑 똑같이 고른 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로 골랐어요. 똑같이 현서가 고른 거라.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구조적인 거를 좀 미리 말하자면요. 일단 이렇게 덫이 나오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틀렸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겠죠. 초반 내용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명시적인 목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과학은 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고의 과학은 무지를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지를 개선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뭔데? 다음 내용 볼게요. 과학자들은, 특히 젊은 과학자들은요, 너무나 쉽게 사로잡힙니다. 결과에 대해서요. 결과에 사로잡힌대. 사회는 그들이 along in this mad chase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러한 추구를 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chase는 뭔가를 쫓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추구를 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추구가 뭔데요? 결과잖아, 결과를 쫓는 거. 그렇죠? 그래서 But these stories are covered in the press, show up on the university's homepage, will help get grants and make the case for promotio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젊은 과학자들은 결과만을 쫓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고 그럼 위대한 과학자들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즉 좀 뭔가 우리가 뭔가 좀 존경하는 그런 선구자들이 있죠. 얘네는요 어떻게 하냐면 are not concerned with readers. 여기 나왔네. 대놓고 나왔네.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데요. But with the next questions. 여기에 신경 쓴답니다. 나데이버기죠. 그렇죠?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next questions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next questions가 뭔데요? 다음의 문제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앞까지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현재 과학계를 지금 어떤 구체적 예시로 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과학계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뭔가 이런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려고 지금 글을 쓰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비판점인데요. 비판점은 뭐냐면 젊은 과학자들이 결과만을 추구한다.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위대한 과학자들은 어떻다고요? 결과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를 신경 쓴다고 했죠. 그 다음 문제. 그렇죠? 그러면은 진정한 과학. 여기서 위대한 과학자라고 했죠? 여기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 다음 거를 신경 쓴다고 했고 그 여기서도 최고의 과학이라고 나왔잖아. 주어 자체가.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과학은 어떻다? 그 다음 문제를 신경 쓰는 거라고. 됐어? 이게 뭐야? 그 여러분 정답에 나와 있는 1번이랑 똑같은 겁니다. 1번이 뭔데요? Looking, 보는 거잖아. Beyond what is known, 알려져 있는 것을 넘어서서 towards, 어느 쪽으로? What is left unknown, 알려지지 않게 남아있는 것으로 내다보는 거죠. 됐어요? 이거잖아. 결과를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결과를 추구한다는 거는 그냥 끝이잖아. 끝. 그냥 우리가 알려지게 되는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고 끝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관련된 게 만약에 나왔다면은 틀렸겠죠. 네, 2번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이런 거는 당연히 틀렸겠죠. 근데 진정한 과학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의 문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 과학적 발견을 했어. 그럼 여기서 결과물 나왔다? 그래서 막 노벨상 받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은 이 또 다음 모르는 뭔가 문제의 발견이 나오는 거죠. 모르는 문제의 발견, 또 다른 발견이 나올 거 아니냐. 내가 전에 내신 대비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맨날 내가 심심하면 얘기하는 거. 물체를 계속 잘랐어. 그래서 원자가 나왔어. 돌턴의 원자설. 됐어? 그럼 이거는 발견을 한 거죠. 만약에 과학자들이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원자가 제일 작은 단위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위대한 과학자들, 진정한 과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진짜 이거 더 못 쪼개나? 원자를?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잖아. 이게 진정한 과학이라는 거죠. 그 다음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쪼갰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갰어. 이걸 더 쪼갤 수는 없는 건가? 그래서 지금 쿼크라는 단위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음에 무지에 우리는 또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럼 쿼크보다 더 작은 단위는 없나?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무지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행위. 이게 진정한 과학이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까지 읽으면 그 이상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구조상으로도 아주 깔끔해요. 왜? 여기에서는 과학계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to obsess with result, 너무나 결과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뭡니까? 벗을 기점으로 해서 not concerned with results라는 표현이 딱 나왔죠. 딱 반대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아니라 뭘 신경 쓰는데 the next questions, 그 다음 문제를 신경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만 봐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 있었는데요. 문제 풀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목 문제였나? 아닌가? 딴 문제였나? 잠시만요. 여기에는 딴 저거 수능이었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어려웠던 질문 하나 정도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어디가 어려웠어요? 할 때? 아까 33번도 어려웠어요. 34번도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34번. 34번이 아까 말했다시피 오답률 3위의 질문이었는데 요거는 좀 어땠습니까? 다 맞췄나요 혹시? 귤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현서는? 현서 맞았어? 미나는? 미나 틀렸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34번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34번. 자 일단은 빈칸의 위치를 보면 잠깐만요. 34번 어디 갔냐? 자 여기 보세요. 뭐 정말 너무나 뻔한 스킬이지만 우리가 독해 스킬에서 중요한 거는 but 뒷부분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but이나 however, yet 이런 표현이 있죠. 항상 얘네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중간에 보면은 but I reasoned that they were made possible because 해갖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but을 기점으로 해서 요 덩어리 부분에 지금 빈칸, 즉 이유를 서술하는 부분에 지금 빈칸이 나와 있고 나는
그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다고 추론하는데 왜 그러냐면 블라블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은 뭐 아까 말했다시피 정답은 2번으로서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모네 기자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번 질문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자, 첫 문장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그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봤을 때 인간은 독특하되 능력에 있어서 그 기능성을 확장하는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함으로써요. 자, 인간은요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그 자신의 기능성을 확장하는 능력에 있어서 독특하대요. 자신의 기능성을 확장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기능성, 그것의 기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 종의 기능성을 말하는 거겠죠. 이치가 가리키는 것들, 다 인간 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전부 다 뭐야? 그 자신의 능력에 있어서 그 기능성을 확장한대. 됐어?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문장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첫 문장만 읽어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만약에 제가 이 문장을 처음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기능성을 확장하는 능력에 있어서 되게 유니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다른 생명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기능성을 확장한다는 말이 포인트일 텐데, 기능성을 확장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행동에 대한 응용력이 좋다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응용력이 좋다. 됐어? 우리가 그 로봇과 AI를 비교하는 게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있었나요? 너네가 아니었나? 다른 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일반적인 로봇과 AI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로봇은 정해진 대로 한다는 거죠. 정해진 패턴대로. AI는 인공지능이잖아. 그러면은 어떤 이제 특정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좀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로봇과 AI의 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다른 종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창의성을 활용해서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읽으면서. 저는요. 그러면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는 뒷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죠. 뭐라고 나옵니까? 예시 나오네요. Writing, arithmetic, science, all are recent inventions. 자, 쓰기, 산수, 과학은 전부 다 최근에 발명된 거랍니다. 자, 예시가 나오는데 바로 볼게요. 우리의 뇌는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화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요. 그러나 나는 추론한대요.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블라블라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인간은 기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그 기능성을 확장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뇌가 굉장히 발달이 잘 돼서 그런가? 인간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아니래.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나왔잖아.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성 확장이 가능했다는 거야. 이게 가능했대. 그럼 그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빈칸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앞 내용만 가지고는 당연히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이 빈칸에 가장 적합한 단서를 뭘로 뽑아야 될지 이거를 이제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When we learn to read, 자, 우리가 읽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재활용한대요. 그럼 재활용한다. 이런 단어 되게 중요하겠죠. 재활용한대. 뭐를요? 우리의 시각 시스템의 어떤 특정 영역을 재활용한대요. 특정 영역을 재활용한대. 뭐라고 돼 있냐? 뭐 시각적인 word form area라고 불리워지는 어떤 시각 영역, 시각 시스템의 특정 영역을 재활용한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strings of letters, 그러니까 일련의 문자를 인식하도록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언어 영역에 연결하게끔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기능성을 확장한다는 건요. 특정 행동에 있어서 응용력이 좋다는 거죠. 응용력이 좋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응용력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뇌가 발달해서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뇌가 발달할 시간이 충분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에 대한 예시로서 말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기존의 영역을 다시 활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뭐다? 기존의 영역을 재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기존의 영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경험, 그렇죠? 내가 이미 배운 걸 가지고요. 예시 들어볼게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여기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버거킹에서 3년을 알바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버거킹에서 알바한 거랑 내가 이제 또 저기 모 회사에 이제 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보조 연구원으로. 그러면은 야 회사의 보조 연구원이랑 버거킹 알바랑 관련성이 있어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근데 나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내가 여기에서 일하다가 여기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 버거킹에서 일했을 때 내가 했었던 어떤 특정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이런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내가 이제 버거킹에서 하면서 배웠던 거는 뭐였냐면은 어떤 뭐 이런 거예요.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제가 한번 그 알바했으니까 저도 어렸으니까 실수를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굉장히 어려 보이는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어떤 여자애가. 근데 처음 보는 애였어. 근데 나는 알바 짬밥이 3년이잖아. 저는 뭐 거의 매니저급이었거든요. 출근을 딱 했는데 딱 봐도 되게 어려 보이는 애가 있어갖고 야 너 처음 보는 애도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야 얘?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 이제 크루룸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었죠. 근데 갑자기 일을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러서 갔어.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보다 한 7살 나는 누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동안이라서 난 당연히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이제 그 다른 지점에 이제 SC라는 직급이 있었는데 매니저 바로 아래급이거든요. SC로서 왔는데 근데 이제 이 누나가 우리 매장이 그날 되게 바빴어갖고 지원을 나온 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못 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겉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냥 어려 보이니까 그냥 반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누나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씨 뭐야 어디 딱 봐도 이 민증에 잉크도 안 바른 게 나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경험을 했던 건 뭐였냐면은 무조건 뭔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존댓말을 하자. 제가 배웠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배웠던 거. 자, 그럼 봐봐. 그 이제 버거킹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근데 전혀 다른 집단인 회사에 이제 연구원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 뭐 바이어를 만나거나 할 때 뭐 이렇게 뭐 길 안내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는데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이때의 경험이 나와서 이걸 여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이제 비슷하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혀 상관없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영역이죠. 기존에 내가 겪었던 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재활용해갖고 나만의 것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한 거죠. 여기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데 또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배울 때 우리는 회로를 만드는데 어떤 회로냐면 그런 모양을 빠르게 변환한대요. 수량으로 변환하는 그런 회로를 만드는데 즉 a fast connection from bilateral visual areas to the parallel quantity area.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정수리 부분의 수량 영역과 뭐 양측의 시간 영역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에 빠른 연결이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기존의 영역과 새로운 영역이 연결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골자는 나왔습니다. 기존의 영역과 새로운 영역을 연결한다는 거. 그러면 사실은요 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사실은 여기만 보더라도 답은 나옵니다. 여기 우리 아까 빈칸이 여기였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만 읽어도 답은 나오는데 우리가 확인차 한 번 더 읽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나 예시는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내용이잖아. 뭡니까? 이거잖아, 이거. 경험 또는 기존의 영역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번이 나온 거죠. 2번은 뭡니까? 요 내용이죠. We can mobilize our old areas in the old ways. 딱 나왔잖아. 이것도 뭡니까? AP예요. 아까 우리 33번이랑 똑같아. AP야. A에 해당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것을 새로운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니까. 됐어? 오래된 영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모바일라이즈 동원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됐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게 발표됐을 때 이게 왜 오답률 3이지 했거든요. 사실은요. 혹시 규리랑 미나는 답을 몇 번을 했었어요? 규리는? 3번. 3번? 미나는? 미나도 3번? 자, 그럼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면 Cultural tools stabilize our brain functionality라고 나왔는데 stabilize가 뭐죠? 혹시 단어 몰라서 틀린? 스테이블이 뭐야? 스테이블. 안정된 거잖아. 그럼 stabilize는 뭐겠어요? 안정화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의 뇌 기능을 그러니까 뭐야? 문화적 도구가 우리의 뇌 기능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문화적 도구가 우리의 뇌 기능을 안정화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성을 잘 확장한다. 그럼 여기서 문화적 도구라는 거는 뭘 갖고 뽑아야 되지? 이 예문에서 문화적 도구. 그러니까 문화적 도구라는 거는 뭐 여기서 예시로 보자면 뭐 이런 걸로 뽑으면 되나? 그러면은 뭐 아까 뭐 산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 나왔잖아요.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적 행동을 위한 도구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뇌 기능을 안정시켜준다. 우리의 뇌 기능을 안정시켜준다. 뇌 기능을 안정시켜준다. 뇌 기능을 안정시켜준다라는 이 말 자체가 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읽은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왜냐면은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답에 대한 단서를 뽑을 수 있는 어떤 요소는 뭐냐면요. 요거잖아요. 커넥트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특정 구역을 재활용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특정 구역을 재활용해. 그래서 일련의 문자를 인식을 해갖고 연결을 한다는 거죠. language areas에다가. 그럼 language areas는 뭐가 되는 겁니까? 노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얘네들 이 기존의 이제 일련의 이제 문자열 이거는 이제 뭐 올드 형태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도 아라비아 숫자를 배울 때 우리가 그런 모양을 이제 수량으로 변환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변환시킨다라는 거고 이런 거가 이제 좀 단서가 되겠죠. 됐어요? 변환을 시켜갖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파악하게 된다. 기존의 것을 새로운 영역으로 재활용 가능하다. 사실은 이미 단서들이 많이 나왔어서 안정화시킨다라는 게 왜 그런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혹시 왜 답을 3번으로 골랐어요, 두 분은? 나머지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가 수거법으로 푼 거예요? 네. 미나는요? 처음에 풀때 제가 생각했던 답이 없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답? 그러니까 빈칸에 이런 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네가 보기를 안 보고 했던 거? 달라서 그냥 보다가 그럼 혹시 현서는 정답을 맞췄을 때 제가 말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반으로 혹시 해서 정답이 나왔나요? 저 리사이클을 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요 빈칸은요 다음 문장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풀 수 있는 사실은 난이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 어휘를 좀 기반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어휘 조사할 때 제일 제가 그 바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조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별주 단어 있잖아. 그러니까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 좀 전문적이지 않은 단어가 있거든요. 별주인데 그러니까 전문 단어가 이제 보통 전문 용어 같은 게 별주 단어로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건 빼고
별주 단어로 나왔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용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걔네가 내신에서 잘 나오거든. 걔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별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단어 표시를 할 때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뜻이랑 매칭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모바일라이즈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근데 동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본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동원하다라는 그 뉘앙스, 그러니까 동원이라는 단어는 안 떠올라도 되는데 그 동원의 뉘앙스, 여기 가져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사실 잘 안 떠오르거든요.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관련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그 부분을 좀 해와 주셨으면 좋겠고, 변형 문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부수적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고생들 했습니다.